1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1번님은 사실 별 생각 안 하고 싶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연애하고 싶다거나 연애하기 싫다거나 하는 식으로 한쪽으로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감정들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자신의 마음을 자기도 잘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뭘 하고 싶은 건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답을 찾고 싶다가도 또 그 문제를 외면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누군가에 대한 호감이 살짝 생기는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대화하다가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거나, 연락이 오면 기분이 좀 좋아진다거나 하는 이런 작은 신호들이 느껴지긴 했지만, 이런 간질거리는 신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망설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별 의미 없이 조금 친해져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스스로 설득하면서 납득하고 하는 것처럼 내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밀어내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연애나 뭐 인연, 사람 이런 걸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하지가 않고 생각이 자꾸만 많아지는 시기가 아닌가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만남을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 생각만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흘러가다 엮인다거나 뭐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다거나 하는 것처럼 뭔가 내 의지가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은 만남들에 대한 기억이 그리 좋지가 않아서 그걸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에 누군가가 호감 있는 상대가 나에게 다가올 때 이번엔 좀 내 기준을 세워서 시작을 하고 싶다. 뭐 어영부영 흐름에 맡겨서 끌려가는 건 이젠 싫다. 너무 감정적으로 굴어서 일을 망치고 싶지 않다. 이번에는 마음을 좀 더 단단히 먹어야지 하면서 다가온 상대에게 마음이 많이 가더라도 쉽게 기대지 말아야지, 쉽게 의미 붙이지 말아야지 이런 선을 먼저 긋는 그런 연습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있는 상태이신 걸로 보입니다. 생각이 좀 많으신 상태예요. 그래도 생각이 많으시긴 하지만 막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으신 걸로 보여요. 연애라는 것에 대해서 뭐 연애 자체에 대해서 질려버린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이제 당분간 아무도 안 만날 거야. 뭐 누굴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 지쳤어.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누가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기준을 정하면서 신중해져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지금 1번님은 표면적으로는 내 감정을 회피하고 판단을 미루면서 신중한 척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스스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면서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 진심으로 다가오면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세요.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 뭐 따뜻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1번님 본인의 진짜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머리로는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인연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리하게 상황을 금방 파악하고 복잡한 걸 단순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화할 때도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흘리지는 않고 핵심만 딱 짚어서 말하는 스타일로 보여져요. 특히 지적인 매력이 있으신 걸로 보여요. 뭔가 똑 부러지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대화 능력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고, 감정적으로 남에게 휘둘리거나 하는 걸 싫어하는 타입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은 차갑다거나 선을 긋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을 긋는다기보다는 대화를 나누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상황을 따져보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금은 예민해 보이는 태도들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때도 있고 1 번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넌 어떤 생각이었어?" 뭐 "진짜 너가 원했던 건 뭐야?" 이런 식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 사실은 상대를 낮게 본다거나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걸 거예요. 물론 조금만 이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들이 악의가 없다는 걸 알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그 점이 살짝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듣기 좋은 말보다는 정확한 말을 하는 타입이라서 1 번님이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면 애돌로 말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향 때문에 더 차갑다거나 날카롭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무례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에 더 가깝습니다. 애매하게 얼버무리거나 상황을 포장하는 걸 불편해할 거예요. 1 번님을 대하는 이 사람의 감정을 보면 악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 1 번님에게 첫눈에 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는 순간 자석처럼 당겨지면서 빠져들게 될 거예요. 평소에는 이성적이고 차분한 느낌의 사람인데 1 번님 앞에서만큼은 본인의 감정이 스스로도 낯설 정도로 강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꾸 1 번님이 생각나고 길을 걷다가도 함께 했던 대화가 생각나면서 막 실없이 혼자 웃게 되고 그때 1 번님의 작은 표정이나 뭐 입모양, 손끝까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자꾸 생각나는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어려운 끌림이 있으실 거예요. 되게 강렬한 끌림이에요. 이게 그냥 '저 사람 좀 괜찮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된다고 보시면 돼요. 1 번이가 계속 연결되고 싶고 이어져 있고 싶고 하루가 어땠는지 지금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견디기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악마 카드는 육체적 끌림도 말하거든요. 1 번님의 모든 행동이나 모습들이 이 사람에게는 묘하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런 강렬한 끌림 때문에 아마 이 사람 스스로도 당황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버겁고 그렇거든요. '내가 왜 이럴까? 이 정도까지 신경 쓰는 게 맞는 건가?' 하면서 자기의 감정에 대해 의심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생각나고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1 번님에게는 1 번님을 대하는 태도는 정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 마음은 막 활활 타오르고 욕망으로 가득 차고 막 이렇더라도 그 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감정이 크면 클수록 더 높게 자신을 내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과거에 무너졌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한번 마음을 쏟았다가 돌아오는 게 없었다거나 뭐 진심으로 대했는데 가볍게 취급당했던 상처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1 번님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여럿이 대화할 때를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 친절하게 답해 주고 뭐 맞장구도 쳐 주기도 하는데 1 번님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조용하게 듣고만 있고 반응은 안 해 준다거나 하다가 나중에 둘만 있을 때 "그 이야기 재밌더라." 하는 식으로 관심은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드러내지 않는다거나 할 거예요. 이 사람은 1 번님에 대해서만큼은 섣불리 움직이거나 가볍게 대화를 건다거나 하진 않으실 거예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1 번님의 마음 상태나 취향이나 이런 걸 먼저 파악하려고 할 거예요. 어쩌면 1 번님이 먼저 "나 너에게 호감이 있다." 라는 그런 식의 아주 작은 신호라도 보내주길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1 번님이 호감을 조금 보이기만 하면 금방 눈치채고 바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인연의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과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다거나
뭐 소개팅이나 갑자기 생긴 자리에서 만나는 시기라기보단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접점이 생기는 시기예요.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임이나 뭐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스터디나 동호회처럼 매주 월요일이나 뭐 매일 몇 시 이런 식으로 정해진 날짜가 있는 정해진 만남의 주기가 있는 그런 곳에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저 모임에 가면 이 사람을 만나겠구나 하는 예측 가능한 패턴 안에서의 만남이에요. 장소도 매번 비슷한 장소, 뭐 고정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거예요. 모임이 아니더라도 매주 주말 오후에 항상 들르게 되는 카페에 가면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은 거기에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만나니까 점점 익숙한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되었을 때 초반 대화는 업무적이거나 목적이 있는 대화만 오갈 거예요. 그러면서 1번님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관찰하게 될 겁니다. 말투나 뭐 일처리 방식이라던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일처리가 깔끔하고 말이 똑부러지네. 책임감 있어 보이기도 하네. 뭐 그런 이미지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정도였다가 자주 보는 얼굴, 익숙한 사람으로 점점 인식이 바뀌게 되는 흐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오늘은 왜 안 왔을까 하고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는 그렇게 스며들게 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1번님에게 상대가 편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묘하게 신경 쓰이고 긴장감도 있고 할 거예요. 적대적이거나 불쾌하다던가 뭐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편하지 않은 상태로 어느 정도는 계속될 거라고 보여요. 의견을 말하는 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생긴다거나 하는 식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 절충을 해서 마무리를 하긴 하겠지만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살짝 거리감이 생기고 대화는 나누는데 완전 나랑 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농담도 하고 뭐 편하게 대하는 것 같긴 한데 1번님한테만 유독 조심스럽거나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나한테만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것 같고 내 눈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의도적인 건지 우연인 건지 처음에는 알 수 없어서 더 신경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나왔듯이 그게 1번님에 대한 마음이 클수록 더 이렇게 행동한다고 나왔잖아요. 마음과 정반대의 행동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또 어떤 날은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뭐 친절하게 먼저 말을 걸어오다가도 다음에는 또 단답형으로 대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어 보이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서 1번님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도 도통 모르겠는 시기가 올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1번님을 너무 의식해서 일부러 거리를 둔 거일 수 있지만 그걸 1번님은 모르니까 내가 별로인가 싶기도 하고 오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이기도 하실 거예요. 뭔가 예측 불가능한 느낌이고 이해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쓸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듯이 방어적인 카드가 나와 있어요. 완드 9가 나왔는데 행동에 대해서는 방어적이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1번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본인의 마음과는 좀 다르게 스스로 제한을 걸면서 먼저 1번님에게 다가가려고는 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뭐 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업무적이나 꼭 필요한 연락일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개인적인 대화가 오간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거리감이 더 느껴지는 모습으로 나오네요. 어쩌면 1번님을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나랑 엮이기 싫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심은 정반대라는 거.
너무 가까워지고는 싶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거리를 두는 모습이죠. 이 사람은 1번님 한정으로 소심한 스타일이네요.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진 성향 자체는 그렇지 않은데 1번님을 대할 때만 소심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과 제대로 된 인연으로 연결된다면 이때의 모든 행동과 거리감과 묘한 긴장감 같은 것들이 나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었다는 걸 알게 될 테지만 이 과정의 상황에서는 그냥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인연이라고 나에게 인식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을 인식하게 될 쯤에 1번님의 머릿속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때 1번님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것뿐 아니라 관심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그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여러 개의 생각들, 가능성 중에서 딱 하나에 꽂히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전까지 그냥 별 생각 없었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시선에 걸리게 될 거예요. 사람에 대한 조건이건 뭐 내가 상상하고 있던 기준이던 간에 새로운 취미나 도전에 대해 빠져서 생각 중이었던 간에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서 다른 생각들은 그냥 뒤로 싹 밀리게 되고 그 사람에게만 마음이 기울게 될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에 가까운 사람이나 조건에 맞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주말에 만나자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배경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기다리고 있던 건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 바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1번님이 상상 속에서 그렸던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과 이 사람의 실제 모습이 겹쳐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이 사람을 겪으면서 하나씩 보일 때마다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1번님의 그동안에 조금은 불안하고 흔들렸던 마음들이 이 사람을 확신하는 순간 사라지면서 감정이 확 안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전까지 1번님은 뭐 인연이면 어떻게든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하면서 좀 느긋하게 있었다면 이 순간부터는 아마도 마음이 급해지실 겁니다.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관심을 조금만 보이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질투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웃으면서 대하는 걸 보면 묘하게 마음이 불편해지실 거예요. 신경이 곤두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마음에 대한 자각이 생길 겁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지인이나 친구로 보지는 않고 있구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만 집중했으면 좋겠고,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 말든 간에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은근히 신경 쓰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뭐 SNS를 보다가 다른 이성과 찍은 사진이 올라오면 심장이 내려앉기도 하고, 둘이 무슨 사이일까 하는 불안함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점점 커지면서 1번님은 자기의 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실 거라 보여져요. 내 감정을 자학한 이후에 괜히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망설이는 시간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놓쳐버리는 게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걸어본다거나, 뭐 메시지를 보내본다거나, 같이 있을 기회를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요. 상대보다는 1번님이 호감의 제스처를 먼저 건네셔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상대의 성향상 마음이 굴뚝 같아도 먼저 말을 하지 않을 거라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호감은 정말 느껴지는데 나에게 이렇다 할 확정의 행동은 안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앞에도 나왔듯이 이 상태에선 1번님이 호감의 표시를 조금만 하면
상대도 마음을 확 열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번님이 작은 행동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이 있어요. 1번님도 막 적극적이고 화끈하게 상대에게 고백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걸 기억해뒀다가 슬쩍 건넨다거나 모임에서 옆자리에 앉는다거나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친다거나 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개인적인 관심을 티내게 되실 거로 보여져요. 하지만 1번님의 그런 시도들이 조급해 보이지는 않고 급하게 급발진한다기보단 천천히 하나하나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실 것 같아요. 아마도 1번님이 이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성급하지 않겠다, 실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반응이 나에게 즉각적으로 오지 않아도 실망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시간이 필요하겠지. 조금씩 가까워지면 되지 않은 그런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1번님에게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조금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겠지만, 이 시기에 1번님에게는 생각하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하진 않을 거예요. 차분하게, 진지하게 이어가려고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지금 불안이나 마음의 흔들림이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불안을 없애려는 순간 불안이 더 커진다고도 해요. 불안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연애에 대한 불안, 뭐 미래에 대한 불안, 혼자라는 것에 대한 불안,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있을 거예요.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이 나에게 나타날까?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혼자로 지내게 되진 않을까?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1번님만 이런 불안을 안고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미래를 걱정하고 외로움도 느끼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불안할까? 난 왜 이렇게 약해 빠졌을까 하면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안은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나 지금 좀 불안하구나. 내 미래가 조금 걱정된다. 혼자인 게 외롭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인정하라고 말해요. 불안을 느끼는 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불안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쉽게 누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사는데 불안을 없앨 수가 있나요? 그냥 항상 같이 있는 느낌 아닌가요? 어쩔 수 없이 공존해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널뛰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호흡이나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비워보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말고 몸을 좀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눈을 감고 들어본다거나 샤워를 하거나 하는 작은 행동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잠시 차단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괜찮다, 안전하고 건강하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불안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불안을 안고 있지 말고 가까운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솔직하게 나 요즘 불안하다는 걸 말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불안을 없앨 수는 없지만 다룰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불안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안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불안을 느끼면서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내가 준비가 되고 불안이 사라져야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님에게 필요한 건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도 여유가 조금 생기면서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1번님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남는 부분만 가져가시고 아닌 건 흘려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시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2번님의 흐름을 보면 변화와 시작의 에너지가 보이고 있어요. 나에게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번님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생각이나 마음가짐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혼자가 편하다, 연애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가도 최근에는 문득 다른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로맨틱한 것들에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도 그런 거 좀 느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살짝 스쳤을 수도 있고요. 남들에게 관심이 없었다가도 SNS에서의 커플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면 나도 저렇게 누군가와 같이 다정하게 사진 찍고 싶다 같은 구체적인 바람들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스쳐 지나갔던 호감 있는 상대가 갑자기 떠오른다거나 최근에 호기심이 생기고 생각이 자꾸 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시기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마음이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준비가 시작되고 있는 상태이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내 마음이 조금 변하고 있다는 걸, 달라지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나 요즘 왜 이러지 하는 생각도 종종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전보다 외모에 신경을 조금 더 쓰기 시작했다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꿔볼까 고민한다거나 자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고 있을 거예요. 책을 읽거나 운동을 시작했거나 새로운 취미를 알아보고 있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더 가꾸고 성장시키는 거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이런 행동들이 무의식적으로 다가올 인연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의 시점에서 이번님은 관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셨을 거예요. 과거의 연애를 통해서 이런 건 안 되겠다, 저런 건 조심해야겠다고 배운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인 나름대로의 만남의 상대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두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이런 성격이 좋고, 이런 부분은 좀 맞아야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싫어 같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이미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아무나 만날 생각이 없고, 제대로 된 사람을 정말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면 이 사람이 내 기준에 맞는지 차분하게 판단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관계와 만남에 대해 신중해지신 거예요. 지금 이번님은 심정의 변화,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나만의 기준을 세워두고, 나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상태예요. 새로운 만남에 대한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활짝 열려 있지도 않은 그 중간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기대감이 있고 두렵지만 궁금하기도 해요. 혼자가 편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님에게 다가오는 인연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거나 지나온 사람으로 보여져요. 지금 그 변화의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 관계에서 배울 걸 다 배웠고, 거기에 대한 상처도 치유됐고,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과거가 있었던 간에, 그 과거로 어떤 상처를 입었든 간에, 그 부분을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잘 마무리한 상태예요.
심판은 각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자신의 경험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로 배운 게 있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는 다르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내 연애 방식이 잘못된 걸 알았다거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거나, 예전의 이상형과 지금의 내가 바라는 관계는 다르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나보다 훨씬 성숙해진 상태이실 거예요. 그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된 분이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번님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연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번님이 과거에 알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스쳐 지나갔던 사람, 친구였던 사람,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는 타이밍이 안 맞았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이번님 앞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재회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과거를 정리하고 들어오는 에너지라서 지난 시간들의 자신에 대한 미련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님에게 다가올 때 진짜 제대로 해보자 하면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동안 연애를 쉬었을 수도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치유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지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있었더라도 에너지가 달라요. 상처받았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밝고 희망적인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이번님이 생각하고 있던 사람의 관계, 연애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번님이 가지고 있던 연애 상대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하는 것 같은 그런 틀을 완전히 깨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번님이 예상했던 타입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요. 평소에 이런 스타일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외모도 성격도 말투도 라이프 스타일도 이번님이 생각하고 있던 이상의 연애 상대와는 좀 다른 게 이상하게 끌림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내 타입이 아닌데 자꾸 생각나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끌리지 않은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내 이상형은 아니지만 처음 만났을 때 뭔가 강렬한 인상을 받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들이 머릿속에 남고 인상이 오래 남으면서 집에 가서도 자꾸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번님의 삶에 변화가 생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다르게 보게 되고 내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번님의 일상의 패턴까지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달라지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변화가 처음에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번님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변화가 될 거예요. 상대는 이미 뭐가 제대로 된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라서 가식적이거나 꾸며내지 않을 거예요.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오히려 더 편해지고 숨기는 게 없으니 더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서로에게 공평한 관계를 원해요. 수평적인 관계를 원할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이 되는 걸 싫어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균형이 잘 맞는 관계를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상대방은 이기적이지 않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서 이번님이 힘들 땐 도와주고 시간과 에너지를 함께 쓸 줄 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에게만 에너지를 쏟는다기보다는 자신과 상대를 모두 챙기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님도 아마 상대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이 사람한테 미안한 느낌은 없을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지기 때문이에요. 꽤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허황된 것들보다는 실제로 가능한 일에 더 집중하는 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만남 후에 대화에서도 실현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라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좋은 인상을 받을 겁니다. 2번님은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2번님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2번님이 과거에 알던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다시 기회가 찾아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번님이 당분간은 연애는 안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나서 누군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랑은 친구로만 지낼 거야.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어. 라고 단정 지어 생각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뭔가 완전히 끝났다고,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전혀 다른 형태나 이미지로 내 눈에 들어오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님은 알아채지 못하고 스쳤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서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하면서 시선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번님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거예요.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 되거나 비슷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게 되거나 공통된 지인을 통해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흐름이에요. 나와 그 사람의 교집합이 생기는 곳에서 마주치게 될 거예요. 우연처럼 느껴지던 만남으로 시작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연이 겹치면서 서로 의식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신경이 쓰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은 단순히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해요. 자주 보는 모임에 속해 있거나 공통된 친구들과 자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쌓이게 될 수도 있고, 업무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함께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긍정적인 인상이 조금씩 생기게 될 거라 보여져요. 협력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질 것이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서 사적인 질문, 일상에 대한 질문까지 하는 사이로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아마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시작될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한다. 같이 있으면 든든하다. 이런 신뢰감이 먼저 쌓이고 나서 그 다음에 감정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임팩트가 확 있다기보단 내가 일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상에 조용하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다가올 거예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으로 들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다. 오늘 못 보니까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럼 이번님이 상대방을 인연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지 볼게요. 지금까지는 괜찮은 사람이네, 뭐 같이 있으면 편하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 이번님에게 조금은 다른 무게감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님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해 준다거나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함께 있어 주거나 하면서 이번님이 필요로 하는 걸 정확하게 눈치채고 챙겨주는 모습처럼 이 사람이 이번님을 위해서 뭔가 확실한 행동을 보여줬을 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번님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1번님을 막대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반박해주면서 내 편을 들어준다거나 일처리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서서 도와주면서 해결해 준다거나 하는 순간에 이번님은 이 사람의 존재감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곁에 있으면 든든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황제 카드는 안정감과 신뢰를 상징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번님에게 설레기만 한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안심시키고 함께하면 안정되기도 하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상대방은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기도 하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겪게 될수록 2번님은 이 든든함과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2번님 마음 안에서의 이 사람의 존재감이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그 정도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게서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은 뜨겁고 본능적인 겁니다. 평소에 이번님과 다르게 그 사람 앞에서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전엔 안 그랬는데 이 사람의 작은 행동들이 갑자기 섹시해 보인다거나 자꾸 생각난다거나 자려고 누웠는데도 자꾸만 떠오른다거나 이 사람을 보면 이성적인 생각들이 마비되는 느낌도 받으면서 자꾸 닿고 싶고 친구 이상을 원하게 될 겁니다. 이 끌림은 억누르려고 해도 억누를 수 없는 본능적인 끌림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 나 이 사람 진짜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상대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낯설어 하기도 하면서 어쩌면 조금 이 감정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두렵지만 설레고 불안하지만 기대도 되는 복잡한 감정이 생기는 시기가 될 거예요. 어쩌면 이 끌림의 감정이 두려워서 잠시 감정을 멈출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내 판단이 맞을까 하면서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때 상대를 잠시 피하거나 할 수 있어요. 너무 빨리 다가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거리를 조금 두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그리 길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대에게 느끼는 끌림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내 감정을 좀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도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잠시 멈춰서 생각을 정리한 뒤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이번엔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이번님도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보면 지금 이번님에게 필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라고 말해요. 이번님은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있는 게 익숙해져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혼자가 될까봐, 상처받을까봐, 이번에도 이전처럼 실패할까봐 하는 생각들이 자꾸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시작해도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상처받았다 해서 지금도 똑같이 상처받는 건 아니에요. 이번님은 그때보다 많이 성숙해졌고, 이젠 뭐가 더 중요한지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인연으로 오게 될 상대방도 예전에 그 사람들과는 다를 거예요. 이번님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하고 진심으로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다가올 인연을 놓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 이번님 앞에는 좋은 일들이 시작되려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인연, 뭐 설레는 감정, 함께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번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여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카드는 지금이 시작하기, 변하기 좋은 때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때다 싶은 순간이 오면 다가오는 인연을 받아들여 보세요. 이번님이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 거예요. 이번님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닿는 부분만 가져가시고 아닌 건 흘려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시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님의 지금 마음 상태부터 볼게요. 요즘 3번님은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계신 상태인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인내와 절제, 이성을 나타내는 카드들이 보이거든요. 뭔가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분위기의 카드들이 나와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보고 내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3번님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관계를 바라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이미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막연하고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연애하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나한테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 하면서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분명해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 좋고 이런 관계를 원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경험을 통해서 이것저것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나에게 맞는 게 뭔지 잘 알게 된 거예요. 아,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사람이 나랑 맞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은 내 기준에 맞는지, 이 사람과 진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3번님은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치우치지도 않고 머리로만 계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중이실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좀 더 신중해져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침착하고 신중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게 된 건 아닌가 해요. 연애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조급하거나 하지는 않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빨리 누군가를 만나야 해. 지금 당장 연애를 시작해야 해. 하는 마음이 그런 조급함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지. 천천히 알아보면 되겠지. 그런 여유가 보이기도 합니다. 3번님은 지금 내면이 단단해요.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잘 극복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강해졌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호감 있는 사람이 다가오면 이 사람이랑 안 되면 어떡하지 같은 두려움보다는 이 사람이랑 잘 맞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기대가 더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인연의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3번님에게 다가올 이 사람은 매력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에너지를 가진 감성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3번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까지 알아채 줄 수 있는 아주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대화를 나눌 때도 3번님이 말하는 걸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의 사람일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3번님의 감정을 먼저 챙기고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힘들었겠다 하는 형식적인 위로를 건네는 게 아니라 3번님의 눈빛이나 목소리 톤만 보고도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괜찮을지를 먼저 물어봐 줄 수 있는 다정함을 가졌을 거예요. 대화에서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3번님은 그건 아마도 상대방이 3번님을 보고 아, 저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이 내가 원했던 사람이다. 라는 꽂히는 게 있어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3번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사람은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3번님과 서로 동등한 관계를 원할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만큼 너도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한쪽이 애쓰게 되는 관계는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3번님이 관심이 있는지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다가올 수 있어요. 3번님이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려고 하면 바로 알아채고 속도를 조금 줄일 거예요. 서로 같은 페이스로,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클 겁니다. 그래서 3번님이 이 사람을 대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려고 할 거예요. 일방적인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건 원하지 않기 때문에 3번님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너랑 함께하고 싶은데 내 마음도 중요하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3번님이 이 만남과 관계에 대해서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게 배려심 있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3번님은 부담이 조금 덜할 겁니다.
너무 속도감 있게 다가와서 내 감정을 제대로 판단하기 전에 밀어붙이면서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러지 않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게 상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생길 거예요. 나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건지, 나한테 맞는 사람일지 차분하게 판단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관계에서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도 있어요. 이 사람은 가볍게 지나가는 관계는 원하지 않고 진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바라는 걸로 보입니다. 서로 손잡고 함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내 곁에 오래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만남부터 3번님에게 가볍게 접근하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도 신중하게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관계를 쌓으려고 할 겁니다. 3번님도 신중하게 상대를 보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두 분의 속도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조금은 느리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현실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3번님이랑 만났을 때 즉흥적이지 않고 약속이나 시간을 잘 지키고 준비를 철저하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도 괜찮지만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함께 일상을 나누는 일이 많아지고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그런 대화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3번님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3번님이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거나 마음이 복잡한 시기, 어쩌면 조금은 내가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고민이 많아서 밤에 잠들지 못하거나 새벽에 깨서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아픈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일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막연한 불안일 수도 있어요. 나 이대로 괜찮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게 될 때, 이 사람이 3번님의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 고민도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직접적으로 뭘 해결해 주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이 사람과 마주쳐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짧은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조금 가벼워진다거나 환기가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까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니까 한결 낫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3번님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서 공감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막막했던 고민이 조금이라도 길이 보일 수도 있어요. 3번님이 가진 불안감, 그걸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면서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가 혼자가 되면서 고민이 올라올 때, 그때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다거나, 저녁 모임에서 만난다거나 하는 식일 수 있어요. 타이밍이 묘한 게 딱 3번님이 혼자 있고 싶지 않을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은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불안할 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타이밍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어쩌면 운명적인 느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3번님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다가와요. 나 너에게 관심이 있다.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표정이나 행동에서 다 드러나요. 바로 고백해 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뭔가 나를 볼 때 눈빛이 유난히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와 나를 향한 행동과 표정들의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3번님이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몇 번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이 사람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길 거예요. 상대방은 로맨틱한 면도 있어서 은근히 3번님을 설레게 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다정한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3번님이 예전에 했던 말들을 기억해서 말한다던가 할 거예요. 3번님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설레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3번님과 나누려고 할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카페라던가 친한 친구들과의 자리에 같이 가자고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로 시작했다가 점점 대화가 길어지고 어느새 밤 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상대방은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게 3번님에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나에게 강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부드러우면서 자연스럽고 다정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해올 겁니다. 막 들이대거나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한다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3번님에게 생각할 시간을 줄 거예요. 아까도 나왔듯이 이 사람은 공평한 관계를 원해요. 동등하고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을 바랍니다. 3번님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이 사람은 애매하게 굴지 않고 관심이 있으면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밀당보다는 감정을 확실히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투명하고 숨기는 게 없기 때문에 3번님이 더 편안하고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3번님이 이 사람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지를 보겠습니다. 3번님이 이 사람이 내 인연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은 갑자기 모든 게 선명해질 때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과 어느 정도 알게 된 후에 갑자기 문득, 아, 이 사람이다 하고 머릿속에서 정리되면서 확신이 드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3번님이 신중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좀 차분히 생각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끌림이 있고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걸 알더라도 막 빠르게 쉽게 그렇게 선택을 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을 대하면서 조금씩 더 알게 되면서 그러다가 진지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지면서 알게 될 거예요.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들, 관계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것들이 서로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서로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공감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과는 정말 잘 통한다, 결이 잘 맞는다는 걸 3번님은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쩌면 3번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내 인연일 수 있다는 걸 아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느낌 자체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공기 자체의 분위기가 아마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정말 노력했던 때에도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잘 지내고 싶고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내면에 이미 깔렸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호감의 신호를 이미 만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보내고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나 너에게 호감이 있어. 이런 시그널을 이미 다정하게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둘 다 관계 진전에 대해서 그렇게 속도감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하거든요, 흐름이. 서로에게 호감으로 시작돼요. 긍정의 에너지로 서로에게 느껴지고 함께할 때 더 즐겁고 편한 분위기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만남은 시간 문제라고 보여져요.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계기로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나랑 연결되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소와 같이 일상을 보낼 때 함께 밥을 먹거나 길을 걷거나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도 이 사람이 선명하게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걸, 그걸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이미 전부터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그게 진짜 마음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동시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도 같이 들어올 거예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될 겁니다. 단지 그 명확함이 한두 번의 만남이 아니라 여러 번 마주치고 겪게 되면서 확신하게 되긴 하겠지만, 시간이나 속도는 상관없이 마음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감정적으로도 아주 충만해질 거예요. 내가 원하던 어쩌면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의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충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3번님과 이분의 인연은 뭐랄까, 서로 노력하고 배려해서 얻어지는 관계라고 보이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된다거나, 임팩트 있는 사건을 통해서 연결된다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을 다 감싸 안는 식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어쩌면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만 보이는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의 분위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앞에서 말한 관계의 모습보다 이런 정말 아무 사건 없어 보이고 평온해 보이는 관계가 더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잔잔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동등하게 서로를 대하려면 서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배려와 인내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 분위기 자체가 되게 조화롭다라고 느껴지고 그런 노력들이 이미 베이스에 깔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둘이 함께라서 더 플러스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3번님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자기 의심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관계가 잘 풀리고 있을 때도 3번님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계속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까?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좋아해 줄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런 의심들은 근거 없이 떠오를 수 있어요. 상대가 뭘 잘못하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냥 3번님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불안일 거예요. 특히나 관계가 좋을 때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좋고 너무 괜찮으니까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이 좋은 순간들이 언젠가 깨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행복한데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걱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면서 괜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마음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죠. 3번님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3번님을 좋아하는 건 상대에게 3번님이 충분히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3번님 안에 좋은 점, 매력, 특별한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끌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님 자신을 믿어야 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상대방의 전 연인이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가 3번님을 선택한 이유는 3번님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3번님만의 모습이 좋았던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3번님일 겁니다. 단점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걸 가진 3번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불안으로 현재의 행복을 재단하지 마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두려움 때문에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불안함은 있어요. 차라리 그 불안에 대해서 상대에게 털어놔 보세요. 정말 별일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님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남는 부분만 가져가시고 아닌 건 흘려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